영상에 테이저건 장면이 나와요. 이게 좀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이거 사람이 맞으면 견딜 수 있나요?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어제 동기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오늘은 무도실무관 영화 속 장면을 보면서 쌍방 폭행 관련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면 그 전기 충격기 이런 거 사용하는 장면이 좀 나오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나 싶던데 이거 실제로 아무 때나 좀 사용해도 괜찮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물론 영화니까 재밌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 영화 보면은 김성균 배우가 첫 출동할 때였을 거예요. 김우빈이 이거 나 가서 해도 되느냐 이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의 의미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우리가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 사람이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몸으로는 제압이 불가능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겠다. 이러면 제압이나 건거 때 쓰는 건데 전자충격기를 그렇게 김우빈 배우처럼 다 때리고 이제 누워있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에서 재미 요소 때문에 좀 넣은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 실제로 범인이 무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칼 같은 걸. 맞아요. 그런데도 사용이 어렵나요? 그런 경우는 칼을 든 경우라면 그거는 써야죠. 제가 말하는 경우는 뭐 칼을 들지 않고 이 사람이 그렇게 위압적이지 않은데 그 전기 충격기를 쓰면 훨씬 제압이 쉽다고 쉽게 써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의미예요. 김우빈 배우가 실제로 범인들이랑 막 몸싸움을 하면서 열심히 때리던데 이런 부분 다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 이제 일반인 손님들도 오면 얘가 먼저 때렸으니까 내가 때린 건 정당방위다 이런 주장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당방위가 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특히 싸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데 이제 김우빈 배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상대방이 뭐 무도실무관을 공격하거나 뭐 김지영 배우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일방적인 공격으로 사람이 위험에 처하고 그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썼다. 딱 그 정도가 정당방위거든요. 법적으로는 정당방위를 딱 제압에 필요한 정도만 때려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싸움에 휘말렸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제 가족이라면요. 저는 저희 오빠와 동생에게도 말했어요. 도망가라고. 사실 싸움에 휘말리면 그냥 몇 대 맞고 빨리 도망가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정당방위를 입증해내는 거가 또 되게 어렵거든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쌍방 폭행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막 대등하게 싸우는 경우는 안 되죠. 근데 진짜 누가 봐도 덩치 차이도 너무 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해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어하고 맞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휘두르다가 뭐 이 사람한테 뭐 유형력이 행사됐다. 이 정도는 명확한 정당방위고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지는 않았다. 그동안.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 입장에선 소극적으로 방어한다고 친 건데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경우예요. 그래서 판단이 어려워서 사실 경찰도 그냥 쌍방 유죄 의견으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싸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왔고,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된 경위가 어떠했고, 그리고 뭐 체격 차이나 뭐 힘의 차이가 얼마나 컸고, 내 폭행의 수준은 뭐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방어하기 위해 어떠한 몸짓이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잘 만들어서 입증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예, 그러면은 정당방위도 인정될 수 있어요. 잘 입증하면. 그 입증을 하려면 어쨌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거나 뭐 목격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경우예요. 뭐 CCTV 있고 제3의 목격자가 싸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다면 뭐 일방적으로 때리더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허우적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먼저 때린 사람도 나도 맞았다.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막 자기가 이렇게 때려서 사실 그렇게 증거를 조작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사후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 말을 더 믿을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때린 사람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방어한 사람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 말이 더 믿을 수 있고 신뢰가 되도록 정황 증거들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맞았다는 말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그 상황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 영화 내에서 김우빈이 그렇게 싸웠다. 변호사님께서 김우빈을 좀 변호를 하자면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김우빈을 변호하려면 김우빈이 그렇게 안 때렸으면 김우빈이 죽었다. 죽었을 거다. 영화에 나온 전자발찌 찬 사람들이 되게 싸움 다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되게 흔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난폭한 그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정당방위 일반 법리처럼 딱 때리고 제압했다고 내가 더 안 때렸다고 이 사람이 순순히 협조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걸 강조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김우빈의 그런 행동이 없었으면 그 주변에 있던 일반인이나 다른 무도 실무관들이 정말 죽을 뻔했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할 것 같아요. 영상에 테이저건 장면이 나와요. 이중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이거 사람이 맞으면 견딜 수 있나요?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어제 동기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경찰대학을 졸업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의 한 70%는 다 경찰이에요. 저는 테이저건을 쏴보거나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형사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결론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제가 있는데요. 이제 테이저건이 이렇게 2개의 전기칩이 있대요. 그래서 딱 쏘면 그 전기칩이 몸에 딱 붙어야, 그러니까 옷 위에 딱 붙어야 전기가 흐르는 구조래요. 그래서 2개가 딱 그 붙는데 성공을 하면 전기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제압이 된대요. 의식까지 잃는 건 아닌데 이제 몸을 못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이제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돼서. 그리고 뭐 덩치가 크면 이 사람을 그 제압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는데 제압 안 되는 건 못 봤다. 다 제압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요새 경찰 되면은 경찰 교육 받을 때 이거 한 번씩 맞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멀리서 쏘는 것 같진 않고요. 그 테이저건이 이렇게 쏘는 기능도 있고 전기로 지지는 그 전기 충격기와 비슷한 기능 2가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져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이제 김우빈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대충 얘기하던데 당신은 불리하고 많이 불리하고 권리가 있다. 이거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얘기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으면 체포 자체가 위법이 돼서 체포 이후에 이 사람한테 받은 진술 모두가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증거로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포 시 미란다 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영화니까요. 일반 형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 문구가 그렇게 어려운 문구도 아니어가지고 꼭 해야 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경찰 네. 출신이시니까 미란다 네. 원칙 한번 멋있게 읊어주시면 미란다 원칙이요? 잠깐만. 미란다 원칙. 당신은 무슨 혐의로 체포가 되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은 진술
뭐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하면 이건 다 나중에 증거로 쓰인다 뭐 이런 내용으로 고쳤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 똑같은 문구를 다 읊을 필요는 없는데 그 주요 의미만 다 들어가면 돼요. 근데 김우빈 배우가 맨 처음에 뱉은 거는 막 단어만 막 두서없이 이렇게 뱉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뭐 그렇게는 안 되고 표현이 조금 다른 건 괜찮아요. 제가 제대로 했는지는 저도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범인이 그러면은 못 들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꼭 변호사 선임하고 나 못 들었다 이런 분 있어요. 네. 그럴 땐 어떻게? 그래서 그 이제 체포를 하면 직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요. 확인서를 써요. 근데 그 확인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통은 근데 이제 1대1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뭐 보통은 그 2인 이상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네, 네. 범인이 칼을 들고 있어요. 네.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뭐 벽돌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 사람한테. 던져야죠.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사실 이게 법으로 가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고, 근데 법리적으로 갔을 때는 그 벽돌을 던지는 거 말고 더 약한 방어 수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만약에 김우빈 배우의 변호사라면 벽돌을 안 던졌으면 죽었다 이런 점을 또 강조했겠죠. 네, 김우빈 배우 살려야죠. 살려야죠. 저도 무도실무관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그 영화를 또 통해서 뭐 쌈관 폭행이나 뭐 정당 방해, 그리고 무도실무관이란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참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오늘 영상을 통해서 경찰 체포 때 뭐 또는 무도실무관들이 체포 때 어떤 과정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